먼 미래에는 임플란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 죽었을 때 한 2100년쯤? 일단은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이제 발달이 되어 왔잖아요, 급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유튜브, 인터넷에다가 우리 영상을 송출한다는 것도 100년 전 사람들이 가능할 거라고 봤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 기술이라던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 기술, 날이 가면 갈수록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치아의 배아, 치아의 씨앗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람의 잇몸뼈 안에 넣어서 치아를 만드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논문에 이제 게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요. 먼 미래에는 임플란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 기술이 발달되고 대중들에게 접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 죽었을 때 한 2100년쯤 되어야지 제 생각에는 이 기술이 일반 대중들에게 될 거라고 보고요. 배아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들이 정말로 대중적인 가격에 대중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치아를 막 소홀하게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기술이 있으면 치아 또 만들 수 있는데 임플란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당분간 접어두시는 게 맞고요. 이러한 기술에 기대하지 마시고 통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치아 질환이 생겼다면 그에 맞는 통법적인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 나온 거는 이제 2024년 11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요. Generating Truth Organ Noise Using Defined Bio-Orthogonally Cross-Linked Hydrogas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치아 안에다가 올고노이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치배를 만들었다. 치배가 형태학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학적으로 치아가 자라나는 게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직 초창기 논문이고 거의 뭐 세포 수준의 논문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조직학적으로 이제 현미경을 봐서 염색도 해보고 그거가 이제 치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데, 이러한 치배가 세포학적으로 또는 발생학적으로 치배가 형성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의 논문이고요. 사실 이게 상용화 되려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치과의사분들 되게 존경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은 뭐랄까 장인정신 그런 것처럼 옛날 뭐 1500년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장인들을 세습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의 그러한 장인정신 상당히 존경스러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틀니 장인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틀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치과 의사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워하고 고난이도고 정말 돈이 많이 가는 진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틀니 쪽으로 장인이신 분들은 틀니 하나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아요. 하나당. 그래서 위아래 합치면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틀니 장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런 거를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시고, 제가 보기에도 기능적인 거라던가 모양적인 거라던가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배워가지고 올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반면 일본의 이제 대중적인 치과 분들은 한국과 비교해서 좀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특출나신 분들은 한국보다 특출난 분들이 많고, 약간 평균적인 중간값으로 봤을 때는 일본 분들이 한국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치과 의료보험의 실패, 그로 인해서 일본 치과의사들은 치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본 치과의사들은 투잡을 뛴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낮에는 치과 일하고 밤에는 뭐 알바를 한다던가 술집에서 그런 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한 업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치과는 대중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상위 클래스들 뭐 상위 10%에서 5% 안에 드는 치과의사 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 쪽이거든요. 재료라던가 제약이라던가 하나의 몰두해서 시행착오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거쳐서 최저 결과를 만드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그런 부분 되게 존경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결과로 이번에 이러한 치아 쪽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있는 치아 관련 논문의 핵심은 설치류 같은 그런 쥐 같은 동물들은 치아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가 빠지면 그 다음 치아 나오고, 그 다음 치아 빠지면 또 그 다음 치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상어 같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치 나오고 영구치 나오고 영구치 빠지면 그 다음에 끝, 치아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이러한 치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는 메커니즘에는 이제 특정한 단백질이 있어요. USG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을 만듦으로써 치아가 더 생성될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이 메커니즘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재로서 가끔씩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잉치라던가 또는 치아가 영구치 아래 한 개씩 더 나는 분들 아주 가끔씩 있거든요.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메커니즘적으로 발견을 하면 치아가 없을 때 우리가 치아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오히려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잘 발생된다면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심지 않고도 치아를 더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연구가 돼서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도 이제 특정한 약물을 통해서 치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연구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결론은 이러한 연구 논문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 최소 제 예상 50년 정도는 걸릴 거니까 우리가 이런 논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치아 관리 잘하고 치료를 잘 받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영상 만들어 주실 좋은 제안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진료 무섭고 걱정돼, 하지만 괜찮아. 우리의 치아 주체 주창민 원장의 주치의 앞선 튜브 임플란트부터 치아 교정 못하는 게 없는 365일 진료하는 창원의 치과 의사.